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포은중앙도서관이 오늘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범 운영한 결과 주말에는 하루 6천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인데 주차장 유료화가 아쉽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은중앙도서관이 착공 2년 4개월 만에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에 열람석 680여 책 10만여 권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시범 운영한 결과 하루 평균 평일에는 2,500여 명, 주말에는 6천여 명이 찾았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에 대한 갈증이 컸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독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 공간, 또 토의할 수 있는 토의 공간,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이 도시 재생의 또 다른 하나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바로 주차장인데요. 유료화로 운영되다 보니 차로 쉽게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주차 가능 대수가 66대밖에 안 되다 보니 인근 주민들의 무분별한 주차를 막기 위해 1시간은 무료, 그 이후는 30분에 500원씩 요금을 받습니다. 인근의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방안도 협의했으나 학교 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규모다라면은 뒤쪽에 관사로 쓰던 것까지 확장할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열람석 설치 요구도 이어지고 있으나 포항시는 도서관은 개인 공부를 하는 독서실이 아니라며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2020년까지 시민 1인당 1.7권을 목표로 장소를 확대하는 등 도서관을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오늘 문을 연 포은중앙도서관도 장소를 확대할 계획인데요. 포항시는 지금 보도해드릴 뉴스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 서점을 살리기 위해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도서 정가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서관에 비치될 책은 2만여 권. 안동시가 2억 5천만 원을 들여 모두 새로 구입합니다. 일괄 구입, 즉 총액 발주를 하면 전국의 서점을 대상으로 입찰을 해야 하는데 지역 서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국 단위 입찰에서는 대규모 서점에서 정가의 70~80%로 낮게 써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책값의 10%까지만 할인할 수 있는 도서 정가제가 시행돼 모두 비슷한 금액을 써내기 때문에 전국 입찰에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 서점을 살리자는 도서 정가제 취지에 맞게 입찰 시 지역 제한을 둬 지역 서점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5천만 원 이하로 분리발주하라는 겁니다. 도서 구매에 한해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합니다. 지역 서점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공무원의 입장을 저희들은 기대했었습니다만은 외부로 발주하려고 하는 그것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경기도 광명시의 소하도서관의 경우 3억 5천만 원어치의 책을 구입해야 하는데 5천만 원 이하로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역시 연간 10억 원에 달하는 도서 구입 방식을 연초 총액 발주 형식에서 주 단위로 나누어 발주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번거로움이 크지만 모두 지역 서점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도서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졌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서점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잘 되는 게 좋기 때문에 안동시는 지역 서점가의 반발을 의식해 행자부에 관련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지만 개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총액 발주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지역에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 한계 기업 비중은 지난 2009년 12.2%에서 2012년 15.3%, 그리고 2013년에는 24.9%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총차입금 가운데 이들 한계 기업의 총차입금 비중이 30%에 달해 지역 경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의 통일전은 신라 삼국통일에 기여한 무열왕과 문무왕 등을 기리는 사당인데요. 정부가 성역화를 추진할 만큼 중요한 국가시설인데 정작 통일전 한쪽에서는 매주 대규모 술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삼국 통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통일전. 주차장 한편에 출장 뷔페가 버젓이 차려졌고 곳곳에서 시끌벅적한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임시로 마련된 무대 위에서는 떠들썩한 노래와 함께 춤판도 벌어집니다. 지금 박수 치신 사장님들 올 한해는 어디 가서 바람패도 걸리지 마시고 솔직히 이런 데 까놓고 진짜 마누라 데리고님 어디가 있어요? 다 술 먹여가고 몰라고 놈들인데 나오고 있어요. 가을 단풍철을 맞아 나들이에 나선 관광객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살림 거기서부터 걸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중간부터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행사를 하나 왔는데 그 내용이 조금 저급스러워가지고 좀 듣기 그렇네. 이런 광경은 행사가 시작한 오전 9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적지 앞마당에서 몇 시간째 음주 가무가 한창이지만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전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이런 술판은 경주 지역 학교 동문회와 상공회의소 등 기관단체 주관으로 10수년째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음주 가무와 소란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경주시는 손을 놓고 있고 경주시장마저 이런 행사에 버젓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래 좀 부르고 그런 거 사람 사는 데는 다 어느 모임에 가도 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있더라도 어떤 단체 또 친목 화합을 위해가 이 장소를 사용하도록 해가지는 게 그게 도로도 공익을 위해가. 이달 초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통일전 서원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고 전국에서 유일한 통일교육의 전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가무와 술판으로 얼룩진 현장에서 신라 통일의 정신을 기리는 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 시내버스를 독점 운영해온 신한여객이 경북 코치 서비스에 매각됐습니다. 경북 코치 서비스는 지난달 인수계약을 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새 경영진을 투입하며 고용과 퇴직금은 모두 승계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코치 서비스는 대구 동부정류장과 북부정류장, 남부정류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계열사로 대성고속과 진안고속, 경산 대화교통을 두고 있습니다. 성원여객으로부터 지난 2005년 회사를 매입한 신한여객은 지난해 포항시로부터 재정보조금 등으로 100여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운영비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뭄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우리 지역도 이제 안심하고만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물을 대기 힘든 지역의 밭작물은 이미 가뭄 피해가 시작됐습니다. 장성우 기자입니다. 3,000평에 이르는 배추밭이 가뭄에 타들어가 온통 누렇게 변했습니다.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말라 죽은 것도 많습니다. 물을 댄 지 오래된 밭을 바짝 말랐습니다. 물을 대기가 힘든 인근 배추밭은 상황이 더 심각해 김장용으로 쓸 수나 있을지 걱정입니다. 많이 가물었습니다. 이렇게 농사철에 한 2달로 곱빼기 가물어봤겠네. 농작물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가뭄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경우 속이 차지 않아 출하할 수 없는 배추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과수 농가들도 올해는 그럭저럭 버틴다지만 내년 농사를 생각하면 걱정이 큽니다. 물로 줘놔야 이 월동도 충분하게 지내고 그다음에 내년 봄에 꽃이 잘 오고 내년을 위해 가지고 나무에 물이 꼭 필요하고. 실제로 경상북도가 가을철 밭작물의 토양 수분을 분석해봤더니 40에서 48%로 약간 건조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40% 이하면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받아 배추와 무, 보리 등의 수확량이 감소하는 걸 감안하면 위험 수위에 근접한 겁니다. 올해 경북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의 61%, 포항의 경우도 평년의 8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올 들어 계속된 오랜 가뭄이 내년 농사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25년까지 경주 신라 왕경 핵심 유적지구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신라 왕경 핵심 유적지는 월성과 황룡사, 동궁과 월지, 그리고 월정교 등 8곳으로 경상북도는 문화재청, 경주시와 상호 업무 협력을 맺고 총 사업비 9,400억 원을 투입해 유적지와 유물의 보존과 함께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합니다. 경상북도는 신라 왕경 복원 발굴 현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화상품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청소년과 외국인 등이 찾는 관광지가 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대법원 3부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모성은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모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친인척과 지인 등 51명을 동원해 전화회선 577개를 개설하고 여론조사에 응하도록 해 결과를 조작했으며 그 결과를 지역 언론사에 제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에선 선거법에서 말하는 경력에 어떤 단체나 선거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 추천하는지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업무 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5분쯤 경주시 양북면 안동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SUV 승합차가 앞서가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버스 운전자 61살 양모 씨와 버스 승객 20여 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전멸 교차로에서 SUV 차량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포항대학교를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2센터의 운영 수탁자로 최종 결정하고 오늘 협약을 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5월 한동대학교와 1센터 운영 협약을 한 데 이어서 2센터와도 협약을 함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 300개소에 만여 명의 어린이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과 위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어젯밤 포항시 오천읍 일대 하늘에서 구름 사이로 수십여 개의 빛 기둥이 보이는 틴들 현상이 일어나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틴들 현상이란 빛의 파장과 비슷하거나 좀 더 큰 미립자가 공기 중에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광선이 투과 후 산란돼 빛이 지나가는 통로가 주변부보다 밝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상청은 정식으로 관측된 빛내림 현상은 없었지만 빛의 분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동해상의 파도는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색이 더욱 깊어지면서 청명한 하늘 보였는데요. 내일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비는 아침부터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에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동해상에서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최대 3m로 높게 일었던 파도가 내일은 더 높아지겠는데요. 풍랑주의보까지 발효되면서 파도의 높이 최대 4m로 매우 거세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경주 10도, 포항 13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20도 내외에 머물겠습니다. 다만 바람 불면서 체감온도는 조금 더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5도, 낮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9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 곳곳에 비 소식 있는 가운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파도는 1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내일 한 차례 비가 내린 후 수요일부터 다시 맑은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으니까요.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실크로드 경주 2015 폐막 이후에도 상시 개장을 통해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의 대표 프로그램인 플라잉 화랑 원정대 공연은 폐막 이후에도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 다음 달 말까지 공연을 연장했습니다. 또 주제 전시관인 비단길 황금길과 석굴암 트래블 체험관, 첨성대 영상관에도 가을철 경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는 내일까지 고 이휘소 박사를 기리고 국내외 아태 지역 물리학 분야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인 카라인츠 랑간케 독일 중이온 과학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별의 탄생과 진화와 붕괴, 초신성, 별에서의 핵합성 반응에 대한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하고 국내외 연구원, 포스텍 교수진, 학생들과 연구 쟁점을 논의합니다. 벤자민 리 석좌 교수 프로그램은 이론 물리학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한 고 이휘소 박사를 추모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오늘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5주 동안 회원사 CEO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제6회 포항창조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이번 아카데미에선 엄길청 경기대 교수, 윤생진 선진 DNC 대표 등이 창조 경제 등에 대해 강의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